60세 여성분께서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6년 전에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통증이 재발을 해서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면 특히나 아프다고 하시네요. 양쪽 허벅지까지 당기고 저리다고 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월부터 통증이 재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증 재발하고 나서는 따로 치료 받아보신 건 없으시고요? 예, 그냥 이제 집에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은 네.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았고, 네. 조금 더 했다, 덜 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저기서 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이런 통증이 지금 덜했다, 심해졌다, 반복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침도 맞아보고 했거든요. 아, 침도 맞아보셨다고요? 네네. 네, 제가 전문 원장님 지금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6년 전에 디스크 터져서 수술을 하셨고 예. 원래 이제 그때와 비슷한 양상의 통증이 다시 오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지금 그러면 치료는 아까 침 맞아 보셨다 그랬는데 예, 뭐 이 동네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침을 맞고 계신 겁니까? 네. 그 치료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개월 정도 맞다가 예.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침 안 맞고 그냥. 통증이 집에서 스트레칭-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아, 그러면 그 한의원의 원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뭐라고 하냐, 노화 현상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 뚜렷하게 이렇다는 답을 제가 못 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예. 그 지금 이거 이전에 수술한 경력이 있고 그러시면 네네. 요 상황에 대해서 그 전에 수술했던 데나 아니면 양방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병원은 안 가보고 제가 저기 한 루마티스 관절염 약을 한 8, 9년 먹고 있거든요. 아,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습니까? 예예. 근데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병원에서는 이제 루마티스는 허리 쪽으로는 침범 안 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침대나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어도 일어나려고 하면 입이 이제 딱딱 벌어지게 아프고, 예. 이제 방바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그냥은 못 일어나요. 그냥 이제 팔을 짚고서 힘을 주고서 일어나든가, 예. 이제 심을 때는 약간 허리를 꿋꿋하게 펴도 아프고 앞으로 숙여도 아프고, 이제 머리 같은 거 감고 할 때도 상당히 안 좋다고. 머리 감을 이제 때도 힘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류마티스 증상은 그러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예. 그거는 주로 침범한 부위가 어느 부위입니까? 이제 발가락 있는데 발목, 손, 또 이제 어깨나 이제 팔꿈치 같은데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안 좋거든요. 아, 이 뭐 근골격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참 고통이 심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그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침을 어떤 식으로 놓던가요, 어머님? 그 여보세요? 허리 부분, 예, 허리 부분에다도 맞고, 예. 이제 무릎이나 발목도 굉장히 안 좋아갖고 막 계속 접히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발목은 지금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 이제 오른쪽 등 쪽으로 해갖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아파갖고 걷기도 굉장히 힘들고 안 좋거든요. 발등하고 발가락하고.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눈앞에 두고 제가 시술을 해가면서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방송에서 이 전화로 참 통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궁금하신 거는 과연 이런 게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거하고 네. 또 어떤 식의 치료법이 있는가 그런 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아, 거기 혹시 한의원에서 약침 같은 걸 쓰지는 않던가요, 어머님? 약침은 허리는 안 맞아보고 발목에 맞아봤어요. 발목에 맞아 보셨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네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한의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시술하는 방법이나 치료법들은 조금씩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요런 디스크, 그러니까 동작을 통해서 이제 숙이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펼 때 아프거나 요런 문제들은 단순히 척추나 디스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로 듣기에는 이런 질환들이 한의원에 많이 오는데 치료가 사실 어려운 질환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뭐 3, 4개월 치료해서 3, 4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그 기간의 치료를 통해서도 큰 차도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이제 다른 그런 질환들을 보는 한의원들이 있으면 네. 이 한의원을 한번 옮겨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3, 4개월에 사실 한의원 원장님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뭐 잘 보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저는 이게 이제 병의 치료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원장님이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방식이 그 모친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다른 이 장점이 많은 분야의 다른 한의원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디스크나 질환에 대해서 한의계에서 어떤 형태의 치료법들이 있는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여기에 보면 통증이 재발해서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아프다. 요거는 우리가 관절의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어서 류마티성 관절염 이런 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근데 이렇게 동작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경감이 되거나 심해지거나 하는 거는 단순히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경직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를 굽힐 때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허리 뒤쪽에 있는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단축이 되거나 긴장이 되면 허리를 숙일 때 말 못할 통증이 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복부 쪽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단축이 되면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근육의 문제들을 1차적으로 저 같으면 잡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가 당기고 저린 양상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 디스크로 인해서 이 하지로 가는 어떤 신경 조직에 영향을 줘서 생기는 감각 이상인데 요거는 디스크 자체에 대한 치료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게 이제 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디스크라는 게 요 디스크판이 이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눌리면서 요런 이 수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신경절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은 이미 몇 개월 이렇게 되면 만성화된 이제 디스크의 형태인데 그거는 꼭 수술요법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이제 여기에 지금은 이제 약침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이 수액 부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약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목을 추출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봉침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어혈을 제거하는 홍화나 녹용 같은 걸 써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수액들이 흡수가 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약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스크가 파열이 되고 터지고 나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 척추기립이라는 근육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약침들이 또 있어요. 홍화라든가 녹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술을 해보면 실제로 이 당장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의원에 왔다가도 그런 시술 몇 번으로 걸어서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들리는 증상, 이 얘기하신 증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다른 주변의 한의원들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왜 우리가 애들 감기가 걸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기가
유독 저 병원에는 가니까 감기가 저 원장님 약을 먹으니까 잘 낫더라. 이런 병원들이 있잖아요. 아기를 키우면서 볼 때. 이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한의사지만 똑같은 방식의 술기만 쓰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인 어떤 디스크는 사실은 이 수술을 하고 이 재발을 했을 때 다시 수술하는 건 훨씬 더 어렵고 좀 이게 힘든 수술이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수술요법만으로 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님. 네네. 이번에는 구교준 원장님과도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네, 수술을 네. 하신 상태고 네. 이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이 다른 한의원을 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드리는 말씀 드리면 예. 이제 어떤 한의원 찾는 게 좀 더 중요하시냐면요. 요즘 한의원에서도 운동을 가르쳐주는 한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네. 보통 침만 놓고 끝이 아니라 이제 네. 환자분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느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운동을 좀 정확하게 티칭을 해주시는 한의원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한의원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육이 긴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몸이 이제 항상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몸을 두 관점에서 보면 배가 긴장이 되면 등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등이 긴장이 되면 배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긴장이 된 부분은 침을 놓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늘어난 부분은 이제 운동이나 그런 쪽으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동과 함께 침 치료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이제 발목을 자주 삔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발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삐시는 분이 더 자주 삐시는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보행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이제 잘 삐는 형태로 걷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찾냐면은 발의 모양을 보고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발의 모양을 보는 한의원도 이제 요즘 많이 있으니까 운동 치료랑 발도 같이 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위장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절약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네. 관절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기관에 약간 부담이 돼서 소화기능이 약간 떨어지면서 약간 굳을 수가 있어요. 아주 많이 뭐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그러면 소화기가 아무래도 이 몸에 허리, 체간부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체간부의 근육도 같이 정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같이 풀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한의원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예, 예. 원장님 말씀대로 운동과 함께 침 치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을 해봤는데요. 김용진 원장님, 이 시청자님처럼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의료 환경은 디스크의 수술을 굉장히 많이 권하는 그런 환경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통계적으로 수술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디스크 환자의 한 80% 정도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처음에 수술을 한 환자들 중에 이제 통계를 보면 이 통증의학회 같은 데서 이제 통계낸 걸 보면 수술했던 환자의 75% 정도가 이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로 인해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술 이후에 이 디스크 증상의 악화라든가 어떤 재활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디스크 환자들이 이 수술해야 될 적응증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미총증후군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디스크 파열 부위가 아주 급성이고 광범위하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것이 신경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이 아래쪽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면 배뇨장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대변을 흘린다거나 이런 어떤 그 대소변 조절 장애가 생기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 파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심한 통증이나 하지 방산통 같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수술요법을 시행을 하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재활 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들을 오히려 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의료 체계가 양한방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활이나 이 한의학적으로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디스크 환자들이 그런 어떤 그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유보를 하고 가급적 이 비수술요법을 한번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의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게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또 한의학적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디스크 수술 이후에 관리법이나 사실은 디스크가 생겼을 때 관리법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에 접근하는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상담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디스크에 치료할 수 있는 한의학적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에는 이 약침을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질환 치료 술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매선이라 그래서 약실을 이제 이 어떤 이 방광경락이라든가 척추 주변에 있는 기립근 쪽으로 이제 매선을 시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침 매선, 그다음에 이제 침을 넣어서 강작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전침 시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급성기에는 사실 추나를 쓰기도 하는데 급성기에는 오히려 파열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완기에 이제 추나 같은 치료법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가장 강력한, 제가 이제 환자들 치료해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사실 약침입니다. 이 파열이 돼 있던 수액이 흘러나온 부위에 직접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주목을 추출한 약침이나 홍화 약침 아니면 이제 봉독을 이렇게 가미한 약침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약침과 침을 배가를 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엎혀서 들어왔던 환자들도 걸어서 나가고 이런 환자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어떤 경락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이나 약침이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고요. 매선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척추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인대들이 이 부분을 긴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가 생긴 부위 주변으로 그 매선이라는 약실을, 그거는 이제 이전에 우리 조상들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던 침법인데, 약실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것이 허리의 통증도 완화를 시키고 기혈도 소통을 시키고 이런 치료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스크가 만성화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뼈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만성화된 디스크에는 단지 이런 어떤 침이나 약침, 매선 같은 이런 술기에 덧붙여서 직접 이 근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탕약 같은 걸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이 효과들이 배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그 디스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 디스크 관리에서 거기에 맞는 이 어떤 양쪽에 이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주고 이 척추 주변의 기립근들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운동으로는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의학적 절운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 자세나 습관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김윤희 원장님,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네,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만 하면 이제 앞으로 평생 허리에 관한 문제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그 이후로부터 다시 허리 관리는 평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우리 몸에서 척추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심축이 되면서도 우리 몸을 지탱을 하는 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다시 이 구조 자체가 중심을 잃고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 중심 기둥 자체, 다시 말하면 척추 허리 디스크 수술한 부위 위쪽으로 또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중심축 외에 다른 작은 기둥들, 다시 말하면 뭐 고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관절, 발목 관절도 같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하신 이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세는 바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디스크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해 주는 게 이 디스크의 역할인데 이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중심축에서 앞뒤의 균형, 그다음에 좌우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이런 바른 자세를 취하셨을 때는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비틀어진 자세라든지 좀 이렇게 숙이는 자세라든지 안 좋은 자세를 취했을 때는 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상당히 크게 되기 때문에 다시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척추관 어떤 그 노화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것도 또 증상이 더 많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바로 하신 다음에는 재활치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셔서 수술 부위의 디스크 부위에 다시 또 압력이 가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허리 디스크 수술하실 때는 보통 이제 복부에서 이제 개복 수술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허리 뒤쪽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엔 좀 손상이나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허리 뒤쪽에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뒤쪽에서 수술을 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서는 축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복근도 약화가 되고 또 척추를 잡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요 방형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약화가 되면서 허리는 사실 수술하기 전보다 더 힘을 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에 있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걷기 운동, 일주일에 한 3, 4회 이상, 한 30분 정도 이상 되는 걷기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어떤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면서도 근력을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그 복근,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 아니면 요 방형근 아니면 또 거기와 관련되는 이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옆구리 근육들도 있는데요. 옆구리 근육과 또 엉덩이 근육이 이 척추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함께 더 조화롭게 근력을 강화시켜 주셔야 허리가 힘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뼈에 좋은 것들은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좋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타민 D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음식물로 흡수되는 그런 영양소가 아니라 이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통해서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외선을 쏘일 때는 어떤 피부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촉이 돼서 쏘이는 자외선만이 효과가 있고요. 이런 옷 위로 쏘이는 거는 그렇게 그닥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먹는 칼슘들이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 비타민 D가 없다고 그러면 흡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날씨가 좀 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햇빛을 일주일에 한 3회 이상, 한 15분 정도 이상씩 억지로라도 쏘이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허리 건강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두 번째 전화 상담자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기 전에 먼저 증상부터 함께 보시죠.